네. 자, 이제 저작재산권의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공중송신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실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중송신권은 근데 공중송신권은 다시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러니까 공중송신권, 그러니까 복제권은 복제권이었잖아요. 근데 공중송신권은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중송신권은 이게 뭐냐면 이게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신설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디지털 사회가 됐잖아요. 그죠? 온라인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자, 여기는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방송권.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전송권. 이 전송권이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에요. 아유. 네. 자, 디지털 음성 송신권.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자, 방전디입니다. 옛날엔 그래 공중송신권이 없었고 방송권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방송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복공공전 배대이라고 안 해왔고 한 30년 전 뭐 이럴 때는 복공 방전 배대이 뭐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권은 점점 비중이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권은 시대를 반영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 이제는 좀 이게 어떤 개정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공중송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이걸 공중송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방송은 뭐냐? 방송은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한도전 있죠. 네, 무한도전을 만약에 뭐 옛날에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이게 종용되긴 했지만 이 방송할 때는 뭐 위력이 대단했죠. 예.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게 무한도전이죠. 그러면 이제 시청률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률이 너무 떨어졌다. 그럼 무한도전 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TV 앞에 그 시간에 방영할 때 그때 토요일 날 아마 한 6시부터 8시까지 아무튼 뭐 대충 뭐 이런 비슷한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네. 이때 TV 앞에 앉으면 이 무한도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서둘러서 갔는데도 9시에 도착했다 집에. 그러면 집에서 무한도전을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끝났습니다. 네. 이게 방송이라는 거야, 이게. 방송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다. 내가 본방사수를 하고 싶어도 내가 현실적으로 안 되면 본방사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봐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방송이란 건 뭐냐면 공중통신 중에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쏘는 거죠. 전파를 쏘는 거죠. 그때 받아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동시에 수신하는 겁니다. 예, 무한도전은 이 시간대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못 보는 거죠. 그게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이나 영상이나 음과 영상을 송신하는 것. 이게 방송의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은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이렇게 지금 8시 뉴스를 본다거나 9시 뉴스를 본다거나 뭐 이런 어떤 현재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저도 이제 집에서 뭔가 방송을 본다 그러면 요번 주에 열린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슨 개념이에요? 전송의 개념입니다. 전송. 그래서 공중송신 중에 어떤 겁니까?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한 시간과 장소. 나는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10시야. 그럼 10시에 볼래. 어디서? 집에서. 아니야, 난 집에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볼래. 이렇게 내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만약에 다시 보기 프로그램이 있다. 그게 인터넷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전송의 개념입니다.
요즘은 거의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IPTV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야? 전송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제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보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 제공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걸 제공하는 회사인 뭐 KT라든가, 뭐 SK텔레콤이라든가, 뭐 LG U+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송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법적으로 보면 전송업을 하는 거죠. 전송업. 네. 어, IPTV. 네. 발음이 갑자기 안 되네요. 네. 요게 전송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요게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운을 받는 거고, 장소에 내가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전송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이제 무단으로 하게 되면 전송권 침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에요. 이제 디지털 음성 송신권 한번 읽어보면, 자, 공중이 송신하게, 공중 송신 중에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구성원 요청에 의하여 게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해 송신입니다. 물론 저 전송은 빼야겠죠. 그죠? 네. 디지털 방식의 음해 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 이 그 웹캐스팅 같은 거. 네. 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뭐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네. 그 뭐 방송국에 이제 방송물과 동시에 이제 웹캐스팅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그 대신 이거는 방송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 뭐죠? 이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대신 여기는 뭐예요?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청이 필요 없이 그냥 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음성 송신이 새로운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이게 음해 송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음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해 송신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영상의 시대잖아요. 뭐 유튜브 이런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해 송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야 약간 시대적으로 이제 이게 다음 세대 이제 그 형태가 지금 세대는 안 맞는 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중이 축소되는 거라면 디지털 음성 송신은 새로운 시대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보다도 더 급격하게 지금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그래서 공중송신권은 거의 전송권인 네.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디지털 음성 송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전송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전송과 디지털 음성 송신을 이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제 전송이냐 디지털 음성 송신이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쟁점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방송하면서 이게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방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송 맞아요? 예, 방송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동시에 수신하기 하는 목적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표현은 우리가 방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거는 그냥 계속 물 흘러가듯이 하나하나 계속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제 인터넷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앞으로 당겨버리게 되면 이미 지나간 거를 동시에 뒤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지나갔던 것을 계속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인터넷 방송은 동시에 전파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다? 전송이다, 전송.
그래서 방송권, 무단으로 했으면 방송권 침해가 아니라 이건 뭐의 침해다? 전송권 침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 파일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실시간에 전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방송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도 전송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중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네,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요. 왜냐면 공중 얘기는 제가 이거 너무 이쪽에서만 다 하면 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용권에서 이제 공중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전송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중요한 주제가 이제 링크와 관련된 겁니다. 링크가 복제권 침해라고 했습니까? 링크는 복제권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그냥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준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복제권 침해는 당연히 아닌데, 그러면 전송권 침해는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용에 제공해 준 거냐라는 겁니다. 링크가.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저작권 침해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유로운 게 이제 링크인 것 같습니다. 자, 링크가 전송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의 종류가 있어요. 단순 링크입니다. 단순 링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라고 주소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소로 링크를 건 거죠. 가봤더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만약에 신문사가 있다 그래요. 네. 신문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신문사 대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사가 들어가 있는 네, 서브 페이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단순 링크는 뭐냐면 내가 그 기사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간 건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루트를 알려준 거예요. 이거 전송권 침해가 됩니까? 전송권 침해가 안 됩니다. 그냥 루트만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제권 침해도 아니지만 링크는 전송권 침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이거. 단순 링크 거는 건. 그런데 이제 다음에 링크들이 이거 공이다. 전송권 침해는 아닙니다. 링크가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다 전송권 침해는 아닙니다. 예, 전송권 침해. 전송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전송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씩 보면 딥링크는 뭐냐? 딥링크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전송권 침해는 아닌데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느냐, 인격권에서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느냐가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딥링크는 어떤 거냐면 신문사 기사글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명표시권이 왜 문제가 돼요? 만약에 단순 링크라면 이게 성명표시권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신문사 대문 페이지로 가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신문사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중앙일보, 네, 경향신문, 이런 신문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명 표시권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표시해 달라고 했고 거기 대문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거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딥링크는 바로 그 기사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링크를 걸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때 이걸 딥링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링크를 걸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네, 여기에 그런 출처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성명 표시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신문사는 밝히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서브 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셔야죠. 그죠? 출처를 써주셔야지 이제 성명 표시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링크인데 프레임 링크는 뭐냐면 자기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글을 어디서 보이게 하는 거야? 자기 틀 안에서 이걸 끌고 와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프레임 링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링크는 뭐냐면 소스 코드를 복사해 와서 이제 자기의 이제 블로그 같은데 이제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이제 재생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인베디드 링크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네 셋의 결론은 뭐냐면 자, 전송권 침해다, 전송권 침해는 아니다. 그런데 성명 표시권 침해냐? 그거는 써 있으면 성명 표시권 침해는 아닌데 만약에 안 써 있으면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세모죠, 세모. 될 수도 있다. 얘네들은. 다른 링크들은. 그러니까 단순 링크, 데모 페이지로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링크들은 다 이런 성명 표시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링크를 걸 때 거기다가 출처로서 이렇게 정확하게만 표시만 해주시면 성명 표시권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방조 책임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링크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조 책임은 있느냐? 예, 침해를 도와준 게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더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적으로 방조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되거든요. 예, 물론 직접 침해는 아니죠. 링크를 걸었다고 해서. 근데 방조 책임, 방조한 책임이 있느냐, 도와준 책임이 있느냐에 있어서 원래 이제 옛날 판례는요. 과거에는 거기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2015년에 나온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017년도에 있는 판례를 두 개를 연속으로 붙였어요. 예, 연속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방조 책임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2015년도 판례에서 그전. 예, 그런데 이제 2017년도 판례에서 뭘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모든 경우에 그럼 뭐 다 방조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용 제공을 더 확대시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하면 이때는 이제 방조했다. 그래서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링크는 전송권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표시권만 꼬박꼬박 표시만 꼬박꼬박 잘하면 성명 표시권의 문제도 없다. 그렇지만 방조 책임은 질 수 있다는 거. 네. 예, 그거만 이제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레스토랑을 장소협찬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영을 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게 아주 데이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자하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뭐 네, 뭐 성지 방문하듯이 네, 네, 거기 이제 와서 뭐 네. 먹고 가고 구경하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자기 레스토랑에서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에 자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올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장소 협찬을 해주는 것은 뭐 이건 뭐 돈을 받고 해줬던 안 받고 해줬던 유형물의 사용 대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이거는 무형물에 대한 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내가 장소 협찬을 해줬으니까 우리 레스토랑이 영상물에 나와 있는 거, 예,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한 거는 올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네,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눈 감고 넘어가지 않을 때는 이게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요. 네, 이걸 무단 게재하게 되면 이제 올리는데 공중송신권, 그 다음에 거기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복제권 침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합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소 협찬을 위해서 만약에 그 담당자가 찾아왔다면 조건을 거는 거죠. 네,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내가 이제 비용을 적게 받거나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우리 장소가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 코드를 포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나요? 라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이게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링크를 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성명 표시에 문제만 없다면. 그리고 이제 유튜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유튜브 약관 등에 의해서 일정 부분 좀 권리자에게 관내하도록 하는 그런 약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요건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약관상에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튜브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한 거예요. 사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튜브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한 겁니다. 링크를 건 게 아니잖아요. 업로드한 거예요. 업로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제권 침해가 되겠고, 예, 이거는 전송권 침해가 된다라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우리 이제 공부하고 확인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했던 겁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우리 방조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현재 판례가 이거는 지금 2021년도 판례잖아요. 제가 이제 교재는 이제 17년도 판례를 17년도 판례를 기재를 했는데 이제 언제부터 보통 이제 이렇게 방조 책임을 인정했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사이트를 링크를 건 거예요? 불법 사이트를 링크를 건 거예요. 불법 사이트를. 근데 자 이렇게 봤습니다. 방조 책임은 이럴 때 인정했다는 거죠.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면서 영리적 계속적으로 링크를 건 거예요. 이게 저작권 침해하고 있다. 그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런데 이거를 링크를 건 거죠. 링크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적 목적으로 링크를 걸었다면 이거는 침해를 방조했다. 방조했다. 네. 그래서 링크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링크를 걸물로 인해서 침해물을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인과관계가 있다. 예. 방조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뭐다? 요거는 네. 방조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링크를 거는 게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우리 부분별로 제공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사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뺐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려고. 원래 제가 책 순서대로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하려고 뺐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작자산권 제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여서 거의 다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